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들, 젤리파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ISA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편 영상에서는 왜 ISA가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2편 영상에서는 일임형과 신탁형의 수익률과 수수료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렸죠. 오늘은요, 신탁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투자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2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일임형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SA의 장점을 좀 살려서 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께서는 아마도 아니 그렇다면 ISA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금융상품을 담아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상품군들 중에서 리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요,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신탁형 ISA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카드가요,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미래에셋 대우증권에 신탁형을 가입하려고 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바로 리츠 투자였거든요. 아무래도 리츠 투자는 일반 주식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가 매 분기마다 따박따박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리츠를 ISA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배당에 대해서 또 세금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젤리파파 구독자분들에게도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다들 리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리츠는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이고요. 우리말로는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10,00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자금으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투자자의 자금으로 다양한 부동산, 주로 오피스나 상가에 투자를 해서 얻은 임대료와 매매 차익을 투자자분들에게 보답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츠는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까지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1년에 2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배당을 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약 4에서 6% 정도의 수익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츠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소액으로 대형 빌딩의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월세까지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리츠가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라는 것은 보통 5년을 바라보는 중기 상품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는 5년 뒤쯤이면 리츠의 주가도 상승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5년 동안 배당을 따박따박 받았기 때문에 요거 괜찮은 투자겠다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리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모용 리츠는 12개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지금 신한 알파 리츠하고 롯데 리츠를 좀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ESR 캔달 스퀘어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리츠는 아닙니다. 얘는 상장 인프라 펀드라고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이지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리츠하고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이 4개의 종목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리츠라고 하더라도요,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좀 다릅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라고 해서
주로 오프라인 쇼핑몰 매장, 그러니까 뭐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이런 데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물류 리츠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 도로나 항만이나 그 다음에 뭐 철도 같은 거 이런 거에 투자를 하죠. 이렇게 딱 보시면 뭐 직감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주력 투자 자산들이 시장 흐름이 좀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해서 거의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하락을 했다가 야금야금 좀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중심 상권에 대형 빌딩이 위치해 있는데요. 뭐 서울, 분당 또는 서울에서도 뭐 중구나 뭐 용산 이런 중심 상권에 빌딩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좀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ESR 캔달 스퀘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최초 물류 센터에 투자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리츠하고는 좀 상반되는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리츠는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이 물류센터는 주로 어디서 이용하냐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 문화가 거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층이 있는 분들도 그동안에 온라인 쇼핑에 좀 어려움을 느꼈다면 어쩔 수 없이 요번에 배우고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롯데리츠와 그 다음에 ESR 캔달스퀘어는 약간 좀 반대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꾸준한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종목을 제가 고른 이유가 나름의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가 대비, 그러니까 내가 산 주가 대비 배당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서 뭐 배당 수익률 이런 거 보면 공모가 기준으로, 최초 공모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00원까지 올랐는데 배당 공모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버리면 이 4.32%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산다면 7,000원대에 리츠를, 신한 알파 리츠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7,000원에 구매를 하고 306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배당금을 계산을 해서 배당 수익률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롯데리츠는 6%대, 그 다음에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4.32%대, 그 다음에 맥쿼리 인프라는 6.67,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같은 경우는 대략 5%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까지 내가 주식 리츠를 매수해 놓고 나중에 2, 3개월 뒤에 현금 배당을 기대하고 있는데 안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당 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적어도 매수를 해 놓고 있어야 6월에서 12월까지의 이 분기 배당을 보통 2,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이 12개, 13개 정도가 되는데 이 배당 기준일을 또 어떻게 찾느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이브로라는 증권 포털 사이트인데 제가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주식을 클릭하시고 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배당 내역 전체 검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또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여기서 롯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검색하시게 되면 그리고 1년으로 나야 전 2분기치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배당 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 그리고 2020년 6월 30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배당이 지급이 되는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9월 달에 내가 현금으로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배당 기준일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로부터 이틀 전까지는 적어도 매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12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투자해 놓으면 3개월 뒤쯤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배당 기준일이요.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2월 말, 3월 말, 5월 말, 6월 말, 8월 말, 9월 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마치 풍차 돌리기 하듯이 리츠를 가입해 놓으면 매달 월세 받는 것처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배당 받은 것을 또 재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를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리츠 ISA 계좌 안에 리츠를 또 담을 수 있어서 이 리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은 내 스스로 하는 거고 책임도 내 스스로 지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만약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